이곳에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고 이곳에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다. 이게 토지를 입찰받는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운정부동산 포기기 운포TV입니다. 오늘은 운정 3지구 일반상업 근린상업용지 입찰이 시작되다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2020년 3월 4일 기준으로 운정 3지구 F부지, F3, F7 부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업용지의 위치라든지 수혜 아파트 그리고 상가 입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급 대상 토지입니다. 공급 대상 토지는 LH 공고문을 바탕으로 했고요. F3, F7이에요. F3와 F7 이 두 가지가 차별점이 있다면 F3는 일반 상업용지고요. F7은 근린상업용지죠. 필지수는 13개 필지가 있고요. 근린상업은 18개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는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행정구획을 나누듯이 무슨 동 무슨 번지를 나누듯이 토지의 소유권, 특히 소유권, 우리나라는 지적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라든지 대장에 기록할 수 있는 토지의 하나의 토지의 단위, 그걸 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상업용지는 총 13개의 필지로 근린상업용지는 F7 18개 필지. 토지 사용 시기가 중요한데요. 아파트 주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죠. 2000년 12월 이후에는 토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잔금을 다 납부를 해야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아파트 부지는 보통 추첨으로 했죠. 이것도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업지는 이런 경쟁 입찰이 일반적이고 다 경쟁 입찰이라고 보셔야 돼요. 추첨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하단에 이런 문구들인데 이런 거를 좀 잘 보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지침 허용 용도 관련 유의사항인데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운정 3지구 개발 계획 10차 여기서 변경 예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변경 예정이 지금 해당 지역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 상가 부지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오피스텔 허용 여부가 변경이 됐단 말이죠.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LH에서는 운정 3지구 개발계획 10차 이게 지금 GTX 운정 역세권 주변인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밑그림이 거의 다 나온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F3, F7 용 상업용지 입지는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운정 3지구의 윗부분 이쪽으로는 근린상업,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18개의 필지를 이번에 분양을 한다는 거죠. 토지를요. 그리고 이 오른쪽 편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상업용지 13개 용지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자, 예상 수혜 아파트 지역이에요. 일단 운정신도시는 지금 자족 기능이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도 부족하고 업무시설이라든지 도시지원시설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상업지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산내마을의 1단지, 2단지, 3단지라든지 그리고 여기 월드메르디앙 6단지 한라비발디 이번에 입주하고 있는 화성파크 드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에요. 운정 홈플러스 상권에 이렇게 도보로 이용도 가능하고 길을 건너면 이렇게 일반 상업지까지 개발이 된다는 거죠. 토지 입찰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한참 갈 길이 멀지만 화성파크들이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걸어서 이쪽으로도 이제 상업지가 생기고 이쪽으로도 상업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상업지가 생긴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내마을도 하나의 큰 상권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산내마을이 운정에서도 가장 큰 단지고 살기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상업지가 들어서고 여기 근생용지가 들어선다면은 충분히 이 산내마을 앞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산내마을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가 거의 8차선 도로 정도 돼요. 4차선 정도 해서요. 상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권이 끊긴다고 봐야겠죠. 근데 운정신도시의 지금 특성상 이쪽에 만약에 좋은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면 분명히 이쪽으로 다들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근린생활용지와 일반 상업용지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뭐 간단히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어차피 부동산 투자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가고요. 오피스텔에서 상가, 구분상가로 가고 구분상가에서 꼬마 빌딩, 상가주택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보통 투자의 영역이 넓혀져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시작해서 상가, 오피스텔까지 넘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근생용지와 일반 상업용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층수가 높아요. 장단점은
근생 용지는 저렴하지만 용도산 제약이 많이 있고요. 일반 상업 용지는 폭넓은 용도가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생은 1, 2종으로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으로 나뉘고 바닥 면적 500제곱평방미터 뭐 이런 바닥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 용지는 업종 제한이 훨씬 더 완화가 되어 있죠. 나중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가주택이라든지 뭐 단독주택 그리고 뭐 디벨로퍼 개발 시행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상가 LH의 토지 입찰 계약도 한번 눈여겨서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F7 근린용지 입지 분석 및 입찰가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쪽에 사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사거리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상가는 전면 가시성과 시계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여기에 무슨 업종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코너 상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면에서, 양쪽 면에서 통유리로 된 상가를 바라봤을 때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쪽 상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는 근린 상가, 구분 상가를 투자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토지 입찰이나 구분 상가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필지가 그냥 구분 상가라고 생각을 해도 똑같습니다. 자, 1-1에서부터 13까지 있고요. 2-1, 2-2가 있고 이게 주차장 용지죠. 그리고 3-1, 2, 3, 4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필지 1이 1이 여기고요. 1-3이 여기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고 13이 여기고 뒷부분이 있단 말이죠. 내가 상가를 투자할 때 어느 쪽을 가장 많이 선호할까요? 당연히 여기입니다. 이 3번 코너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차량 같은 경우도 우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테고요. 사거리에 신호등이 정체 현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상가, 그리고 땅 크기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상가 건물이 생기면 이 상가 건물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 끝에 있는 이 상가가 가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근생 F7 근린용지의 입지 분석을 봤을 때는 이건 누구나 다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내부는 일반 상업 용지와는 다르게 근생 용지는 용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땅값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3이 어딨나요? 1-3을 보면 130억 정도 되죠. 입찰 시작가가요. LH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12부지인데 12가 빠져있죠. 이걸 추후에 입찰한다고 해요. 이 근린용지에 상가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이쪽 1-3과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1-12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상업 용지인데요. 일반 상업 용지는 입찰가가 아까 봤던 근린생활 용지보다 입찰가가 비싸죠. 입찰가가 좀 비싸다는 걸 알 수 있고, 일반 상업 용지도 1-2가 가장 비싸죠. 바로 여기 코너기 때문이에요. 코너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든지 시계성 그리고 사업성이 가장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끝에가 좋은 거죠. 1-9를 한번 가격을 볼까요? 1-9가 97억 정도 되네요. 시작가가 97억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여기는 지금 입찰이 빠졌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토지 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낙찰가에서 가장 비싸게 나갈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근린생활 용지랑 가격을 한번 보면, 근생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33억대로 떨어지잖아요. 일반 상업 용지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2-2 뒤쪽 부분에도 지금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것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예요. 건물을 통째로 상가로 짓는 것과 건물을 통째로 주상복합으로 짓는 거는 PF부터가 다릅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는 건데요.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 개념인데, 상가 건물은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모두가 상가 건물로 이루어진 이런 프라자 상가라든지 상업지 상가 같은 경우는 PF 대출을 일으킬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면은 광고 효과라든지 또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부동산 수지 분석, 개발 수지 분석을 할 때 증권사 입장에서 PF를 봤을 때는 상가 건물, 통상가 건물의 PF 대출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또 투자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오피스텔에 껴있으면 어느 정도 투자 리스크를 완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땅의 용도에 따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자, 말씀드린 대로 F3과 F7 용지에는 업종 차이가 크게 차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지구단위 계획지치 허용 용도 관련 변경 예정이잖아요. 이 변경 예정된 거를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이라고 있을 거예요. F3 부지가 여기 13이라고 해서 건축 연면적의 50% 이내 오피스텔을 허용한단 말이죠. 이걸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상업 용지 우측 부분은 이제 오피스텔을 지을 거란 말이죠. 10층 건물이면 4층에서 5층 정도 오피스텔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업성이 전혀 달라지고 수지 분석도 달라지고 일반 상업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서 땅을 투자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곳에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고 이곳에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다. 이게 토지를 입찰받는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관광 휴게 시설이 있단 말이죠. 관망탑을 제외해서 관광 휴게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게 시설이라면은 어느 정도 검색해 보시면 어떤 시설인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F3 부지와 F7 부지의 그 땅값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낙찰가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운정 3지구 상업지구 복합을 포함해서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여기죠. 운정 3지구는 모든 디벨로퍼라든지 토지주들이라든지 개발업자들이 모두가 사실 이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바라보고 있고, 운정 3지구 개발계획 10차 발표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제가 이런 영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분들, 몇몇 분들은 되게 굉장히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가 확정이 되면 토지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F3, F7 입찰 일정은요, 입찰 신청서를 제출을 3월 24일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찰은 24일 날 바로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6시 이후에 당첨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은 3월 30일, 4월 3일까지고요. 일단 토지 사용 시기를 봐야죠. 토지 사용 시기가 12월 이후에 토지 완납, 대금 완납 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낙찰이 됐을 때, 그리고 건설 의지가 있는 수분양자에게 낙찰이 되고 빠른 실행을 이어간다면 한 21년 말 22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혜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이 양쪽에서 홈플러스 상권이라든지 건너편 일반 상업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이곳이 GTX 운정 역사에 비해서 GTX 운정에서 상업지에 비해서는 지금 상업지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낙찰이 100% 되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운정 3지구 F3, F7 부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용지 그리고 일반 상업 용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신도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